오늘은 특별한 강연자를 한 분 더 모셔봤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1호 로컬 큐레이터 최광운 로컬 큐레이터인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앞선 네 분의 강연자분들처럼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려면 과연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최광운 로컬 큐레이터를 여러분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로컬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광운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 로컬 크리에이터, 문화도시, 지역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컨설팅 및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0만 도시인 서울에서 태어나서 70만 도시인 천안을 걸쳐서 약 10년 동안 활동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전에 옆에 도시인 사천에 이제 기촌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청년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저의 원래 시작은 사천이라는 지역에서 사천 도시재생 구황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보시는 시설을 위탁 운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간의 이름은 삼천포 레스트라는 공간입니다. 삼천포라는 지명 플러스 레스트라는 심을 더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3층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삼천포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천포 용궁시장이라는 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스튜디오, 회의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요. 남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콘텐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활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로컬 큐레이터로 활동하기 전에 먼저 활동했던 것이 바로 도시재생 큐레이터였었습니다. 2014년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대한민국에 처음 안착했을 때 당시에 저는 주민으로서 도시재생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걸 접했는데요. 그때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을 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사님들이 아니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처음 이 강의를 듣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주민으로서 이 강의를 더 쉽게 우리 주민의 언어로서 설명해주면 조금 더 이 분야에 주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런 활동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관련된 분야의 교수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런 것들을 지속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성 있게 지금 10년째 활동하다 보니까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1타 도시재생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로컬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들을 함께 병행하여서 현재는 대한민국 1호 로컬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문화도시,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이라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공간처럼 하드웨어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문화적인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이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의 사업은 예산을 소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투자성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문화도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을 각자 나눠서 교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문화도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을 융합적으로 교육시켜 드리는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가지 분야로만은 지역을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거냐고 이렇게 딱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벽화도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는요, 도시재생 사업이란 인구 감소에 따른 뭐라고 하는데요. 저걸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활성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뤘을 때 어색하지 않는 대부분의 분야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문화 활성화, 상권 활성화, 주거 환경 활성화, 주거
복지 활성화 이런 식으로 활성화라는 단어와 접점을 이뤘을 때 어색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들은 재생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아티스트가 이 공간에 와서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인다면 그 사람도 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즉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을 단순하게 앞에 도시자를 붙임으로써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으로 교육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은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오해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는 창고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창고의 원래 목적은 물건을 적재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공간이 딱 생기면 사람들은 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하겠죠. 방치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기존의 공간들을 다시 정비해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재활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고 하면 기존의 공간들에 사람들이 올까요? 오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역할과 똑같은 컨텐츠와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공간을 다시 찾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창고들을 최근에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많냐면 커피숍이나 문화시설로 활용을 합니다.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새로운 목적과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공간을 재활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공간이 중요할까요?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와 기능이 중요할까요? 예전에는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건물주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 계실까요? 바로 건물 안에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과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갖고 있더라도 그 공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컨텐츠를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역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냐?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은 지원들을 지방이나 지역에다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는요, 지방 가서 뭐 하는 게 가연성이 있냐라고 질문한다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정말로 자신감 있게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의 바탕은 바로 지역의 프랜차이즈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딱 놀러 갔는데요. 공항에 딱 내려서 앞에 땡땡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와우! 땡땡 프랜차이즈네? 하면서 가시겠나요? 안 갈 겁니다. 대부분 지역 내의 카페라던가 아니면 뷰의 맛집들을 찾아서 그 공간에서 지역에 있는 경험 소비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커피를 소비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 동네에서 소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험과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굳이 지역까지 내려와서 즐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는 사실은 이런 프랜차이즈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의 통계를 보면요, 놀랍게도 그동안의 지역에 관광을 오게 되면 지역의 스팟이나 지역의 핫플레이스나 지역의 관광지를 가는 게 1등이었다면 2023년 기준으로 이제 지역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맛집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지역을 경험하는 공간을 가는 것이 1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작은 공간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타 지역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고급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A라는 할머니가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두통약을 딱 먹은 거예요. 두통약을 딱 먹었더니요, 이 할머니가 딱 완쾌됐죠. 옆에 있는 B라는 할머니가 저 친구 약을 먹었더니 다 낫네? 나도 아프니까 저 약 좀 줘봐 라고 해서 약을 딱 받아서 딱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B라는 할머니는 낫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B라는 할머니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팠던 거죠. 우리는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이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타 지역에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선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처의 사업들 중에서도 선진지 견화, 타 지역이 무엇에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만 주목하고 정작 우리에게는 어떤 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딱 분석하면서요,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가 먼저인가요? 로컬이 먼저인가요? 많은 분들은요, 크리에이터의 모습들을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남해의 가장 큰 뉴스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통 강의를 1년에 한 300번에서 400번 정도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강의를 하고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 보통 5% 미만입니다. 그 얘기는 옆에 지역에는 큰 대형 카페가 생기고 무언가가 생긴 것을 알면서 정작 우리 동네에는 어떤 것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역의 전문성이 없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어불성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역에 대한 신문을 구독하고 방송을 보고 소식지를 구독하라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세 가지 너무나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이나 시민 중에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하는 순간 바로 지역 내 5%의 전문가가 될 수 있죠.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 검색 채널을 통해서 검색하다 보면 지역 관련된 뉴스가 보통은 20개 미만이 나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지역에 대한 뉴스들을 매일 읽다 보면요, 놀랍게도 지역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지역 로컬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두 번째이고, 첫 번째,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뭐가 늘게 되냐면 지역 내에서 관계가 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역에 어떤 손님이 와도 어떤 주제로도 얘기할 수 있는 스몰 토킹이 가능한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 내에 팬덤을 만들고 단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에 대한 방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요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한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지역의 방송이었고, 지역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 사실 메이저 방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메이저 방송들은 우리 지역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소식지를 구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은 소식지는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신청해 놓으시면 배달이 매월 첫째 주에 옵니다. 놀랍게도 받은 다음에 라면 받침대로 쓰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역에서 주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줄게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 살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라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개, 지역 신문, 방송, 소식지를 꼭 구독해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말로 많은 우리 지역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 지역 의료 전문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지역에 대한 기본기가 생기시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분야에 대한 큐레이션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저희 분야에 대한 4가지 소식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스스로 이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환경을 저한테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들은 내가 가장 완벽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로컬도 프랜차이즈화 되는 것처럼 복제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이 복제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프랜차이즈화 된 것처럼 굉장히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되는 것보단 지역민과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선택, 인정받는 게 선행되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많은 도시재생,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그 다음에 지역 활성화 관련된 많은 교육들이요, 강의가 아니라 강연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나열해서 강연하는 방식들은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한테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만 인사이드 오브 비즈니스, 즉 어떻게 내가 사업을 A부터 Z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배운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선행돼야지만이 말씀드렸던 좋은 강사, 사례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나의 사업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부산에 어떤 대학교와 함께 계속 이런 것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부터 실제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한 달에 내가 순수익으로 500,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1인 기업 비즈니스를 만드는 이런 강의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컬 크리에이터, 특히나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지자체나 교육기관에서는 이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면이라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지역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삼천포에 있지만 삼천포뿐만 아니라 남해, 고성, 하동을 잇는 메가로컬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메가로컬은 지역끼리 콘텐츠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함께 융합하고 프로그램화해서 함께 패키지로 권역별로 파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로컬 땡땡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별로 굉장히 세분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공간과 크리에이터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공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전문성을 갖는 전문가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빈집관리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비어있는 집들은 단순하게 비어있는 것에 방치되는 것에 남아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많은 분들은 분석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트렌드를 분석하기보다는 예측하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분석했다라는 것은 벌써 그 사업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을 통해서 다음에는 어떤 사업들이 올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이 예제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보시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패션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약 20년 정도 전에 유행했던 패션입니다. 패션은 돌고 돌듯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트렌드에 따라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비즈니스를 예측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분야에 20년, 30년 전에 발행되었던 잡지를 보거나 뉴스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통해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뉴스 중에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그때 어떤 마케팅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올라왔는지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사업들을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측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우리는 이런 사인보드라던가 여러 가지 안내 표시도 특히나 관광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같은 경우는 국제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 여행 가면 우리는 메뉴판에서 한글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들이 하기에는 그들이 뭔가를 선택하기엔 굉장히 불편한 도시이고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유튜브에다가 계속적으로 올리거나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디지털 스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이제는 디지털 스펙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비춰지느냐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도시재생 사업에 학생으로 수강생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10년 뒤에는 가장 유명한 도시재생 로컬 크리에이터 강사가 되고 싶다. 그때 함께 들었던 30명의 주민분들이 그거는 미친 짓이야, 미친 얘기야 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 모습을 보고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년 전에 도시재생 그 다음에 지역에 미친 놈이 이젠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과 지역에 영향을 미친 놈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남의 가치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해 지역 주민 김미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10월부터 남해 로컬 브랜드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컬 브랜딩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화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거쳐 나가야 할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비슷한 입장으로 이제 기촌한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역에 와서 처음을 했던 거는 지역에서 하는 모든 강연이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역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에 대한 연을 맺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하는 이런 강의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님들이 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에 처음 내려와서 관계를 맺기 가장 좋은 거는 지역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러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말씀하신 어떤 브랜딩을 할지에 대한 기회나 아니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삼천포로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